6일 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됩니다. 일주기 되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우리 아이들이 왜 희생됐는지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 교육관님이 저번에 이제 청년문화 콘서트를 좀 자리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때 우리 경기도권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직원들랑 이제 같이 좀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세월호 대참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도 선생님들과 그리고 단원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위임을 했었거든요. 위임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리고 교육청은 그리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사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도원이 엄마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감님 무슨 말씀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기성세대의 우리 어른들은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제 계신 여기 선생님 모든 분들이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내 아이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을 한다. 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웃으면서 떠난 수학여행이 사실 하늘나라로 가는 수학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수학여행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구조를 안 한 해경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못한 정모 탓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 우리 애들 안전과 생명을 위임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부, 교육청. 뭐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단원고 학교에는 8시 10분에 벌써 학교에 보고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세월호랑 연결이 안 된다고 학교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학교에서 위험성 몰랐던 거죠. 진짜 그 8시 10분에 그때만 교육부 교육청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마 저희들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원고 교정에서 지금도 수업을 받고 뛰어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저희들 학부모한테 보낸 오보 문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11시 10분에 전원 구조라는 문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자는 9시 50분에 저한테 보냈는데요. 9시 50분에는 선원들과 선장들이 전원 구조가 된 상태였습니다. 전원 구조가 다 되었는데도 그 시간에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배가 침몰 중이 아니고 그냥 선체라고 문자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는요. 120명이 구조됐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우선으로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원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자, 5번 문자를 발송한 거는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 교육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단원고에서도 교육부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배 안에 있다.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교육청 교육부가 발빠르게 아이들을 무조건 배 밖으로 나와라. 갑판으로 나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살아있겠죠. 생존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이제 발제하신 내용을 다 들었지만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외국에서는요, 그 구명조끼를 배 안에서 입지를 않습니다. 갑판 위에 나와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아세요? 이유는요,
구명조끼를 배 안에서 물이 찼을 때 보면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뜨게 되면 아이들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배 안에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보고 구명조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존 학생의 정언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명조끼를 입어가지고 탈출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기를 쓰고 배 밖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 위험성을 감지를 못했던 거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셨다 그러면, 제대로 받으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 안에서 구명조끼 입고 대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우리 각계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항상 부탁을 드려요. 왜 이런 현실이 발생을 했을까? 왜 그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건데 의무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한테 이제 선생님께서 자료를 준비를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도훈이한테, 그리고 도훈이 친구들한테 위험하면 무조건 본능에 따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능. 근데 본능에 따르고자 하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배웠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 44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현장 실습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실습 교육은 말 그대로 그냥 현장에 가서 근데 배를 타면 배 안에서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도 안에서 입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실 의무교육도 배를 탈 때는요. 외국 같은 경우는 배를 타기 전에 배 밖에서 벌써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몇 시간을 받고 들어가는 거고요. 구명조끼도 왜 입어야 되는지 입어야 하는 그 시간,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론만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요. 직접 실행을 하고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피드백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은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각 학교에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추진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사실 최고의 권한이시고 모든 걸 다 지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각 자리에서 진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 2014년 9월 달에 그 홍도에서 그 박항서 침몰 사건 아시죠? 사고 난 거. 그때 저는 구조가 됐어요. 그때는 왜 구조된지 아십니까? 흔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리에서는 해경이 없었다. 정보가 없어서 구조가 됐다. 아닙니다. 물론 없어서 더 빨리 구조가 됐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홍도의 주민들, 청년회, 분회의 모든 주민들이요. 항상 재난에 대해서 현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 하셨어요.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는다. 수시로 받는다. 그것도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홍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청년회 사람들이, 분회의 사람들이 모든 여객선을 타신 분들을 저는 구조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44시간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이제 의결을 하신다고 보셨는데 이거는 서울시만 된 것 같고요. 아직 저희 단원고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원고 이제 운영위원회로 2015년도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서류상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진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해주셔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려요.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한 5분이라도 우리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가 왜 일어났으며, 왜 사고에서 사건으로, 왜 또 대참사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학생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을 아는 학생들은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또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과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꼭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